오늘은 참돔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여기 아까 끓여 미역국 가성비템을 할 때 여기 참돔을 전기 압력밥솥에 찜으로 20분을 했어요. 만능 찜 코스로. 그래서 대가리가 아까워서 살을 발라낸 다음에 미역국을 끓이고요. 그리고 미역국을 연하게 물을 추가해서 지금 저는 어제 먹고 남은 제비 반죽을 떼 넣었거든요. 표고버섯을 넣었어. 저는 육류는 요즘 육류들은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정체돼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생선은 바다에서 양식을 해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류보다는 생선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노폐물도 덜 있을 것이기 때문에 50도 물에 하면 좀 그나마 피부에 있는 건 좀 빼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리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이래서 저는 밀가루가 싫다, 뭐 쌀이 나쁘다, 떡이 나쁘다가 아니라 뭐든 많이 먹고 수분이 부족하면 내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배출 시스템과 영양 공급 시스템에 장애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안 돼서 열량이 남고 배출 안 돼서 노폐물이 쌓여서 그게 비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 나는 내 위가 보내는 다음 끼니를 드세요 하는 신호를 듣고 드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배가 고플 때는 물 부족이에요. 피곤해도 배가 고프게 느껴지고요. 솔직히 수분이 부족해도 배가 고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왜 소금이 살짝 레몬즙엔 소금이 들어있잖아, 염도가. 그래서 한 4방울 떨어뜨려서 마시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우리 몸은 워터프루프라서 맹물은 흡수가 안 되지만 염도가 있는 물은 흡수가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하면 내가 덥게 느끼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국물 따뜻하게 내가 덥다고 느끼면 혈관 팽창과 수축을 빨리 되잖아요. 그럼 열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즉 대사량이 빨라지겠죠. 신진대사가. 그러면 즉 그만큼 열량 소모량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게 국물. 슴슴하게 해서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누룽지, 숭늉이랑 이렇게 국물을 하고요. 그리고 저작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저작 활동을 많이 할수록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먹어야 되고요. 양을 적게 먹으면 변이 또 양이 적어서 잘 보기 힘들어지는데 섬유질을 섭취하면 변이 또 장에서 10배가 부풀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충분한 변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섬유질은 또 왜 나쁜 단백질과 지방을 협착해서 체외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활동량이 특히 적은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적게 움직이면 채소도 많이 먹으면 코끼리와 소처럼 살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가 아니라 저는 이럴 때 항상 김치를 곁들이거든요. 김치를 담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장성이 오래 간다는 얘기고 즉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많이 먹으면 염도 섭취가 높고 염분과 당 지방 섭취가 높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고요. 아우 맛있어. 저는 이번에는 파김치랑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그래서 채수분이 충분해야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오난 마지막은 이렇게 돈 미역국이에요. 그리고 쪽파김치랑
스팀 타올로요. 몸을 전체적으로 림프를 자극해서 거기 있는 노폐물을 빼내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마지막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산화물질이 혈관이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농축돼서 안에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땐 따뜻한 물 하라고 하고, 운동할 때도 따뜻할 때 하는 게 내 몸이 그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높겠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힘든 운동은 산화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저는 그냥 명상식의 요가를 추천드려요. 하나에 집중해야 운동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하면서 느리고 호흡에 집중, 느린 호흡에 집중하면요, 확실하게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안 늘어나는 곳에는 그만큼 산소와 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을 섭취해 가면서 스팀 타올을 그곳에 자극하면 힘줄, 근막, 힘줄, 인대가 늘어나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거든요. 근육이 늘어났다 수축이 되니까. 그렇게 운동하시면 저 부종 빼고 키가 감소하는 걸 예방하고 체수분 감소도 늦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바로 저속노화, 역노화, 운동 방법이기도 해요. 김치도에 있잖아요. 덜 익게 하려면 산소와의 차단을 막아야 되거든요. 김치 좀 많이 먹죠? 아, 파김치 너무 맛있어요. 여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엄마께서 눌려서 건조시켜서 누른 오징어를 넣더라고. 이렇게 비닐을요. 물김치도 그렇고 김치도 열무김치도 그렇고 이렇게 딱 덮어 놓으면 산소와 접촉을 줄이면 산화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느리게 익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두시고 드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파김치. 저 봄마다 이거 익어서 못 먹었는데 올해는 이걸 잊지 않아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템으로 항상 소개하는 게 이 타올이잖아요. 길이로 반 접어서 다시 반 접어서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장당 2분. 이걸 다시 반을 접었어요. 2장에서 4분. 그렇게 해서 내가 빼고 싶은 부위 있잖아요. 대부분 그 관절 부위에 림프 절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정체돼요. 우리 체수분이 거기에 혈액이 관절에 많이 있잖아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면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 좁아진 간격을 넓히는 걸 목적으로 하려면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절에는 힘줄, 인대, 근막이 있는데요. 그 콜라겐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 스팀 타올로 이걸 꺼내서 말아서 둘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저는 거꾸리에서 하거든요. 거꾸리에서 다리 늘리기, 무릎은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다리를 당겨서 얼굴 가까이에 날숨을 쉬면서 쭉 당기면 스트레칭 쉽게 느린 호흡, 날숨이 중요해요. 날숨 때 쭉 느려야 된다. 들숨 4초, 2초 멈춤, 8초 날숨 쭉 느리면서 몸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효과가 커요. 특히 스팀 타올을 하면. 그리고 스팀 타올을 해도 처음에 안 돼요. 처음에는 제가 뭘로 했냐면 이 병으로 했거든요. 이게 7은 뜨거운 물, 3을 찬물 그렇게 섞어서 담고 이걸 한쪽 다리에 4개씩 해서 허벅지에, 그리고 몸통도, 척추도 그렇게 했거든요. 척추도 4개, 앞에 쪽은 이게 Y조는 이렇게 Y로 놓고요. 양쪽에 요렇게 Y로 놓고 했던 것 같아요. 복부하고 등은 이걸로 했고요. 허벅지도 넓기 때문에 한쪽에 4개씩 났어. 양쪽에 8개. 이게 눌려지면 이게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공기를 빼고요. 탱탱하게 해서
다시 하면 되고요. 물이 식으면 이 정도 빼내서 전기포트에 가열해서 다시 섞어서 넣은 다음에 하면 이게 온도가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근육이 늘어나려면 잘 늘기가 힘든 게 콜라겐 근막이 안 늘어나기 때문이고 힘줄과 인대도 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운동으로는. 그래서 유연하게 한 다음에 체온을 확 올려야지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이걸 스팀 타올을 하고 온병을 하고 하면 더 빠른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온병만 했기 때문에 통증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스팀타올 하고 하면 더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가 자세 하나하나 계속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안 되거든. 쉬운 거부터 해서 동작 올해는 지금 3개월 안에 이거 몇 개, 3개월 안에 몇 개 그렇게 늘려가면 내 체수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거든요. 그리고 체형이 달라져요. 몸무게, 체중 저울의 몸무게가 아니라 BMI에서 체수분하고 근육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분이 늘어야 근육 속에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체수분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바디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30리터던데 30kg더라고요. 이게 1리터에 1kg거든요. 저는 이게 2리터인가? 1.8리터. 저는 그로 1리터짜리가 30개가 물이 제 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신에. 그렇게 되면 제가 근육량이 감소할 때마다 체수분 양도 따라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수분 양을 유지하면요. 근육량 감소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즉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체형 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그리고 하기 전에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 검사 보건소에서 꾸준히 하시고요. 거기서 내 체수분이 얼마나 감소됐나 아닌지 그걸 하시고 그리고 이 타올을 감싼 다음에 저는 이 비닐로 열기를 못 새어나가게 또 둘러서 싸주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고무줄 2개를 딱딱 위아래 탱가주면 한 5분은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움직일 때 노폐물이 빠져요. 그래서 한 다음에요. 이걸 마사지를 다 끝낸 다음에는 그냥 있지 마시고 스팀 타월 한 다음에는 이걸 움직여줘야 돼요. 이걸 살이 많이 유연해졌잖아요. 스팀 타월 하면 이걸 닦아낼 때는 우리가 목욕을 때를 밀어야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밀리잖아요. 이러면 여기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이때 림프 액들이 움직이거든요. 근육이 안 움직이면 우리 몸의 하수도 그 림프관의 그 액들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또 그만큼 산화물질이 또 쌓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느린 호흡을 하면 몸속에 산소는 더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을 더 배출을 시키는 2배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역으로 노화가 되겠죠. 저는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아픈 쪽이 있으면 가까워져서 노폐물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그러면 여기 관절이 가까워지면요. 화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노폐물이 쌓여서 여기 부종이 생겨요. 엄마들 보면 여기가 굵잖아요. 이게 가까워져서 그렇거든요. 넓게 있으면 그만큼의 노폐물 배출하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엔 뇌 척수액으로도 그 물로 통해서 노폐물, 뇌 베타 아밀로이드를 배출하고요. 이게 림프절이 여기 많은 이유가 활액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여기 무릎, Y존, 그리고 갈비뼈가 이 사이 뼈가 여러 개잖아요. 거기 전부 다 활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하고 가슴 이쪽에 또 림프가 많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상체 체형을 회복을 해야
여기 상체, 여기 갈비뼈, 이 흉곽을 확보를 해야 상체 비만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우리 심장과 장기들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 노폐물이 다 배출을 해준다고 해주는 영양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 체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많으면 바르지 않아도, 이거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여기서 피부가 촉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이 없는 피부, 반질반질. 진짜 매끌매끌한 이 피부가 돼요.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치면 찬걸로 하면 림프액이 정체가 돼요. 아픈 곳에서는 우리 몸을 자꾸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세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그걸 빨리, 림프액을 빨리 돌려서 빼내야 되는데 차게 해버리면 거기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타올로 저는 딱 뭔가 생기면 따뜻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훨씬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이렇게 모공 없는 피부,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죠? 반질반질 하잖아요. 예전엔 여기 각질 투성이었거든요. 모세혈관이 끝까지 다 살아있단 얘기. 이렇게 혈색이 발끝, 손끝이 살아있음. 손도 지금 혈색이 다 있잖아요. 내 심장 역치가 혈액을 여기 발끝에서 머리끝, 손끝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려면 심장이 들어있는 이 흉곽, 여기서 심장이 하는 이 노폐물을 충분히 흉곽 모양을 확보해줘야 결국 폐활량, 산소를 흡입하려면 전신 근육이 다 솔직히 호흡근이거든요. 달리기를 하려면 다리를 많이 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다 호흡근이에요. 폐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으로 느리고 하라는 이유가, 많이 느리면 느릴수록 내 폐활량이 커지고 내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노폐물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저속노화의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 다 각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질반질해졌잖아요. 이 발가락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당뇨 같은 게 오는 게 여기 신경들이 다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이 뻗쳐가려면 내 근육의 넓이를 키워야 돼. 그 넓이를 키우려면 근육을 키워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75%가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부족해요. 근육에 물이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수분을 넣어서 근육을 늘린다 생각하시면 이게 빨리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내 몸이 단단해지면, 너무 근육만 있으면 우리가 이게 뭐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분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유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당도 필요해요. 염도 필요하고 적당히 필요한데 이게 과해서 문제니까 요즘 시대는 안 움직이는 시대는 그만큼 덜 먹어야 되고, 또 아무리 덜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림프가는 이 바깥의 부분은 피부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타올을 데워서 싹 뜨겁게 뜨거 지나가면 이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쁜 단백질과 큰 지방이 녹아요. 분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실제로 안 움직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근육이 안 움직여서 뒤에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타올을 데워서 저는 이렇게 스팀 타올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비닐을 감싸주고 나서 5분 있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떼어내면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서 거꾸리 올라가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떼어내면 딱 뒤에 만져보면 오금이 여기가 어른들이 안 펴지잖아요. 딱 펴보면 여기에 만져보면 있던 동글동글한 지방들이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건강은 여기랑 그리고 Y존도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거기가 점점 접어지니까 하고 관리를 하시며 하고,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어디냐면 관절,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사이, 겨드랑이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면 체형, 나이 들어서 나이살이 아니라 체형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